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김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하루에 관한 것입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한 여자만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를 형님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을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978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8, 그 여자. 순이는 25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만남이었어요. 명동 한복판에서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둘 다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때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 참 무정하네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순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우산 하나를 같이 쓰며 걸었던 그 길.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윤기호. 저보다 한 살 많은 형 같은 존재였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무엇보다 말주변이 좋았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기호는 늘 자신만만했고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기호와 함께 있으면 늘 제가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기호는 저를 챙겨줬어요. 정호야, 너는 마음이 너무 착해. 그런 놈이 진짜 좋은 남자지. 그런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 우정의 전성기였나 봅니다. 순이와의 연애는 정말 동화 같았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미래를 그렸어요. 정호 씨,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어디 살까요? 순이의 이런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귀엽다며 순이는 늘 웃어줬어요. 첫 데이트 때는 손도 못 잡고 헤어졌는데 몇 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순이가 제 팔에 기대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정호 씨만 있으면 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순이가 천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호에게도 연애가 필요했나 봅니다. 1979년 여름, 기호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정호야, 네 여자친구, 친구 중에 괜찮은 애 없어? 순이에게 물어보니 직장 동료 중에 미혜라는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넷이 만나게 됐어요. 미혜는 기호의 스타일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적극적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기호와 죽이 잘 맞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불안했어요. 기호가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혹시 순이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변함없이 저만 바라봐줬어요. 정호 씨가 제일 좋아요. 이런 말을 해주며 안심시켜줬습니다. 1980년 봄, 저희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기호가 먼저 4월에, 저는 5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기호의 결혼식에서 저는 주례사를 맡았고, 제 결혼식에서는 기호가 축사를 해줬습니다. 내 평생지기 정호와 천사 같은 수은이가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기호의 축사에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순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수줍어했어요. 정호 씨, 이제 우리 정말 부부가 됐네요. 그 말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순이와 함께라면 궁전 같았어요. 결혼 후 10년, 저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순이는 집에서 살림을 맡았어요. 아이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기호 부부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미혜는 아들 둘을 낳아 기르고 있었고, 기호는 사업을 해서 저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가끔 기호가 저희 부부를 고급 식당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형님 덕분에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네요. 순이가 이렇게 말하면 기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뭘,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정말 화목한 사이였어요. 그때까지는. 1990년 무렵부터 순이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더 쓰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자주 미용실에서 했고, 화장품도 비싼 걸 사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여자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이야, 예뻐지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외출도 잦아졌어요. 동창회가 있어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해서 이런 이유로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순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고생 많았어. 재미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순이는 재미있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순이의 눈빛이 달라졌었나 봅니다. 1992년 여름부터는 집에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으면 끊어버리는 전화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이가 받으면 잠깐만요 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아, 보험회사에서 걸어온 거야. 순이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이 밤 9시에 전화를 할까요? 이상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15년간 쌓은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1992년 10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목요일 오후 회사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명동 한복판의 찻집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보인 두 사람의 모습에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기호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웃고 있었고 기호가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순이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은 밤 10시에 들어온 순이에게 물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야? 친구들이랑 쇼핑하고 차 마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순이야, 나 오늘 너를 봤어. 기호 형님이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미안해, 정호야. 정말 미안해. 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허탈했습니다. 순이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기호와의 관계는 2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만난 거였대요.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순이가 혼자 시장에 갔는데 기호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자꾸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순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기호 오빠가 너무 적극적이었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 15년간 저와 함께 살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하필 제 가장 친한 친구를요. 정호야,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순이의 눈물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기호를 만났습니다. 회사 앞 술집에서 만났는데 기호의 표정을 보자 모든 게 다 드러났다는 걸 알았어요. 정호야, 미안하다. 기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제가 물었어요. 2년 전부터 정말 미안하다. 정호야. 기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하필 순이었어?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됐어. 처음에는 우연이었는데 자꾸 보고 싶어졌어.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기호가 이렇게 낯설어 보일 줄 몰랐습니다. 정호야, 정말 미안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기호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그 후 한 달간 저희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울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순이와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순이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정호야, 나 어떻게 하면 될까? 순이가 물었지만 저도 답을 모르겠었습니다. 15년간 쌓은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한 달 후 순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호야, 나 기호 오빠한테 가려고 해.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정말로? 제가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호야. 정말 미안해. 순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기호, 형님 부인은 어떻게 하려고? 기호 오빠가 이혼하겠다고 했어. 순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가까이 지속된 네 사람의 우정과 두 가정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애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들은 또 어떨까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1909 13년 봄, 이혼 절차를 마치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15년간 함께 살던 집이 너무 넓고 조용했어요. 순이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 치우기도 싫고 그냥 두기도 싫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순이가 옆에 없는 침대가 이렇게 썰렁할 줄 몰랐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소개팅을 주선해 주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다시 사랑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기호와 순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5년, 10년,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 나름대로 평온을 찾았어요. 작은 회사에서 부장까지 승진했고 취미로 등산도 하고 독서도 했습니다. 가끔 순이와 기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큰 아픔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가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름대로 자유롭고 편했거든요. 아무에게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배신당할 일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정호야 혼자 살기 아깝다 라고 했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2008년 어느 가을날 15년 만에 순이를 다시 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순이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순이였습니다. 정호 씨. 순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 순이야.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5년간 원망했지만 막상 만나니 미운 감정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정호 씨는? 나도 마찬가지야.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 한편이 편해졌습니다. 그 만남 후 일주일 뒤 순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 궁금해서 만났는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호 오빠가 암에 걸렸어요. 말기래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운 사이였지만 20년 넘게 친구였던 사람이잖아요. 언제부터? 3개월 전에 발견했는데 이미 늦었다고 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동시에 세월의 무상함도 느꼈어요. 결국은 다 부질없는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병원의 기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기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서 뼈만 남은 것 같았고 얼굴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호야, 고맙다. 와줘서 기호가 힘겹게 말했어요. 형님, 할 말이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인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사소해 보였습니다. 정호야, 정말 미안했다. 평생 미안하게 생각했어. 기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됐어, 형님. 다 지난 일이야. 제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옛날 그 우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정호야, 순이를 잘 돌봐줘. 내가 죽고 나면 순이가 혼자 남을 텐데 기호가 말했어요. 뜻밖의 부탁이었습니다. 형님은 왜 그런 말을? 순이가 너를 그리워해. 내가 다 알고 있어. 기호의 고백이었습니다. 15년간 너랑 살면서 나보다 너를 더 많이 생각했어. 내가 바보였지. 친구의 아내를 빼앗으면서 행복할 줄 알았어. 기호의 후회가 절절히 들렸어요. 형님, 정호야, 내가 죽고 나면 순이랑 다시 시작해봐.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15년간 원망했던 친구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다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15년간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일들이 저를 성장시켜 준 거더라고요.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해줬고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닫게 해줬어요. 순이와 기호를 원망했던 시간들. 정말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했더라면 우리 모두 더 행복했을 텐데 말이에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할 시간에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